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저랑 얘기할 게 누구냐? 우리 전기 기능사라는 과목이에요. 전기 기능사. 자, 우리 전기 기능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 저랑 같이 좀 얘기를 할 건데, 전기 기능사 그러면 기능사 시험 중에 또 계산이 조금 나오고 우리 전기 쪽이 좀 까다롭긴 하죠. 자, 전기 기능사 그러면 크게 세 과목. 첫 번째 우리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전기 이론. 두 번째 과목은 우리 전기 기기라는 과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 우리 설비라는 이러한 세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졌고, 전기 기능사는 우리 문항수는 총 몇 문항? 60문항이죠. 60문항. 그래서 총 몇 개? 60문제 중에 몇 프로 이상? 60%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60%는 얼마냐? 곱하기 0.6 해주면 퍼센트로 하면 60%지만 소수점으로 하면 나누기 100해서 0.6 정도 되죠. 60문항에서 0.6, 60% 정도 되면 얼마냐? 36문제에 36문제. 결론은 60개 중에 몇 개는 틀려도 된다. 24개는 틀려도 돼요. 24개는 틀려도 되고 나머지 36개만 어떻게든 맞추면 뭐한다?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능사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기능사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게 기능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보면 좀 계산이 나오고 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그 계산도 이렇게 크게 어려운 계산, 제가 우리 어려운 계산 해달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 간단한 것만 해주면 돼요. 간단한 것만. 이 중에 계산이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기 이론이에요. 전기 이론이 계산이 좀 제일 많이 나오고 한 7개에서 많게는 최대 한 10개까지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누구 7개에서 한 10개 정도 계산 우리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공식이나 설명 위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이론이 어떻게 보면 계산이나 공식이 좀 들어가니까 제일 좀 까다로워요.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전기 이론은 우리 내가 그냥 웬만큼만 공부하면 조금만 그냥 웬만큼만 한다 그러면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조금 신경 써서 봤다 그러면 전기 이론도 점수는 잘 나와요. 근데 계산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 차이예요. 나는 계산이 진짜 싫다. 그러면 계산 진짜 싫으면 웬만한 거는 좀 제껴놔요. 제껴놓고 내가 했을 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해봐요. 그런 것만 해도 이 중에서 한 4개, 우리 서너 개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계산하시오. 저항 직병렬, 아니면 콘덴서 직병렬, 그다음 나머지 우리 최대한 간단한 거 위주로만 계산하셔도 한 서너 개는 나올 거란 얘기, 서너 개는.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우리 두고 조금 우리 설명이나 공식들 조금만 우리 두고 암기를 해두시면 점수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공식을 암기했다는 얘기는, 공식 암기했으면 그 공식에다 대입만 할 줄 알면 되잖아. 그래서 기호와 용어들만 알면 대입만 해주면 되더라. 맞나요? 근데 항상 전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전기 기능사 시험을 도전했을 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누구냐? 용어예요. 용어. 내가 우리 들어보지 못하던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인덕턴스가 뭔지, 캐패시턴스가 뭔지, 캐패시턴스가 용량성 리액턴스, 용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캐패시턴스 일명 우리도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데 정전 용량은 또 뭔지, 다른 말로 또 콘덴서라고 하는데 콘덴서는 좀 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지. 생소한 용어들이 막 나오고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 뭘 뜯던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막 우리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는 게 용어 정리가 안 돼서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용어 정리가 되고 좀 우리 듣다 보면 요게 요걸 얘기하는 거구나, 요게 뭘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귀가 조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일단은 내가 우리 공부해가면서 복습해가면서 조금 진도 나가면 어느 순간 일정 순간이 되면은 이제 귀가 열려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좀 다 요게 요런 명칭을 쓰는 거나 요런 기호를 쓰는 거나 좀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 기능사 합격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다 하시는 분은 동영상을 나는 한 2번 정도 볼 수 있다. 2번 정도 우리 두고 보는 게 가능하다. 어차피 처음에 볼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볼 거고, 두 번째 볼 때는 그래도 조금 익숙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용어 못 알아듣는 것들도 많아요. 처음 우리 전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 두 번째 만약에 동영상을 봤다 그러면 처음에 들었던 내용들이 이때 이게 무슨 얘기를 했구나가 쏙쏙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는 거와 2번 듣는 거의 차이점은 엄청 커요. 그러니까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볼 수 있으면 이론 해봐야 한 60강 정도밖에 안 돼요. 60강 정도고, 그 60강 정도 한번 쭉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고 본 다음에 나는 한번 더 보고 싶다 그래서
뭐 두 번째 볼 때는 1.2배속, 1.3배속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죠. 조금 빨리 돌려서도 볼 수 있어요. 귀가 좀 열리면. 그럼 두 번째는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게 좀 많이 와닿을 거예요. 정 안 되면 한 번만이라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예상 문제라는 게 있고 앞에 우리 예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우리 누가 있어요? 기출 문제 있죠. 예상 후 기출 문제 모든 우리 기능사 시험은 기출 문제에서 우리 한 80% 이상은 나와요. 80% 이상 기출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우리 두고 얘네 문제를 우리 두고 많이 보면은 그렇다고 내가 계산 공식을 다 우리 계산 문제를 다 숫자를 암기해가지고 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보시는 게 좋고 그래도 시험 보는 사람인데 이거 한번 딱 보고 가가지고 한 번 다 봤더니 난 다 알겠어. 천재죠. 그럼 기사 시험 봐도 다 붙어. 그러니까 우리 내가 확실히 그래도 조금 우리 몇 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작게는 최소 우리 못 봐도 3번 이상은 봐야 돼요. 최소 우리 3번 이상이고 조금 나는 봤다 그러면 5번 이상 정도 볼 수 있다. 한 10번 보면 더 좋은 거고요. 5번 이상 볼 수 있다 그러면 동영상 2번에 우리 누구 요거 기출문제랑 예상문제 한 5번 봤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땐 떨어질 리 없다고 봐요. 우리 누구 떨어지는 사람 없이 거의 다 붙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귀가 열리는 게 1번이에요. 영어들 가지고 귀가 열리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들인지 한번 쭉 보고 내가 우리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 파트가 아닌 것 같아. 버릴 거는 빨리빨리 버리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들이 나오는 게 패턴들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다음번에 문제 나올 때도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비슷하게 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요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수업을 해가면서 요 내용은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해 두셔라.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 누구 꼭 무조건 파야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니까. 우리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부분적으로 잘 나오는 파트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좀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좀 계산 공식이 많이 나와요. 계산 공식이 많이 나오고 가장 기본적인 전기 이론부터 전기 이론 그 다음에 우리 직류회로가 전기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요거 하면 이제 우리 두고 교류회로 쪽으로 좀 넘어갈 거예요. 교류회로 넘어가면 얘보다는 좀 난이도가 올라가. 교류회로 들어가면 그래서 직류회로 보고 교류회로 들어가서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아닌 건 버리고 할 수 있는 것만 요런 거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 누구예요? 반 이상은 맞출 거 계산 문제. 그러니까 복잡한 건 무조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36개 이상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게 우리 전제 조건이지 여기서 막 학문을 파고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학문 파고 들어갈 거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36개만 맞추면 된다. 기능사는 과락이라는 게 없어요. 기사는 한 과목당 8개 이하로 맞으면 과락이라 그래서 아무리 점수가 많이 나와도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하지만 기능사는 과락이라는 제도가 없어. 그러니까 뭐 설비에서 20개 맞았다. 20개 맞고 얘네들에서 우리 두고 8개에서 16개 맞았다. 그래도 합격이에요. 그 다음 얘를 우리 두고 뭐 한 15개 맞고 얘를 15개 맞았어. 얘를 6개밖에 못 맞았어. 그래도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능사는 무조건 합격 점수가 36개예요. 그러면 합격 점수가 36개면 우리는 기준 잡을 거는 38개에서 한 우리 두고 40개 정도. 38개에서 한 40개 정도를 우리 두고 예상 우리 목표로 갖고 가면 한 요 정도 맞고 싶다 그러면 요 정도 맞으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계산 문제 조금 뭐 공식이 두세 번 서너 번 들어간다? 다 버려도 돼요. 다 버려도 간단한 거 그냥 설명 위주 공식 그다음에 기본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공식 알고 있으면 공식에다 넣으면 답 나오는 요 정도만 그렇게 해도 우리 두고 얘네들 넘어가요. 점수는 넘어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제가 공식이나 나오는 것들은 써드리고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나오고 어떤 형태로 나온다 라고 얘기 드리면 해보고 아니면 버리고 해보고 할 만하면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만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합격 점수 나오니까 부담 안 갖고 하셔도 돼요. 너무 부담 안 갖고. 그 다음에 얘네 외에도 우리 콘덴서 정전 용량이라든지 여기 뭐 정전계라든지 정전계 정자계 뭐 이런 파트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공식이 좀 많이 나와요. 우리 기사 시험에도 자기하기라는 과목이 있는데 어려워요. 원래 우리 자기하려면 막 미적분까지 해가면서 해야 돼. 근데 여기 기능사에서 미적분 해라 그러면 추지연 싸대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냐? 그냥 가장 간단한 거 위주로 보고 잘 나오는 것들 제가 요런 거 잘 나오니까 보십시오. 보고 이것도 힘들어 그럼 버리라 그랬어요. 아시겠나요? 너무 크게 우리 누구 추정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기 기기라는 거는
전기 이론은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직렬회로가 뭔지, 평렬회로가 뭔지, 그다음 직렬회로에 우리 관련된 법칙들이 뭐가 있는지, 평렬회로에 관련된 법칙들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직류라는 전기는 뭔지, 교류라는 전기는 뭔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기초, 제가 우리 전기 기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누구 좀 우리 수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전기 기초를 먼저 좀 보고 본 다음에 여기로 누구 들어가면 조금 수월할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여기 먼저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예, 용어 자체도 어렵지만 요 공식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요게 모르면 하는지 잘 모르니까 어려워요. 대신 기초 먼저 들으면 아 요런 형태들이 나오는구나. 기초를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쭉 들어보면 아 요런 게 요런 내용들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구나.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본강이 들어가면 본강이 하면서 요거 기초 때 했던 건데 만약에 떠오르면은 만약에 하다가 요거 기초 때 했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 되죠. 그러니까 굳이 막 기초 내용을 막 처음부터 암기해라 이게 아니라 요런 거는 우리 누구 좀 알고 가시자. 알고 시작하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걸 좀 찍어 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 전기기기는 이제 전기 쪽에 나오는 기계들에 대한 얘기, 기계들에 대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얘보다 어떻게 보면 얘가 용어들이 더 많이 생소해요. 그래서 발전기, 전동기, 여기 우리 주 내용이 누구냐? 발전기, 제네레이터하고 그다음에 변압기,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우리 전동기, 모터, 얘네들이 주 메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1장은 우리 뭐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직류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2장부터 우리 누구까지 4장까지는 다 우리 누구 교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류 발전기, 교류 전동기, 변압기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우리 하다 보니까 조금 용어들이 좀 생소한 것들이 있어요. 용어들이 생소한 것들이 좀 나오니까 걔네들은 한 번씩 우리 누구 듣고 처음에는 들으면서도 우리 몰라도 그냥 한 번씩 들어두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기기기도 계산 문제보다는 설명 문제 위주예요. 설명하고 공식이 위주니까 계산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 누구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점수가 많이 우리 누구 맞아야 될 과목 중에 하나가 전기 설비예요. 여기가 계산이 아예 안 나오든지 나오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자체하고 거의 우리 누구 상관이 없는 게 안 나오든지 하나예요. 누가 설비가. 그러니까 좀 제일 부담 없이 좀 다가설 수 있는 과목이 누구다? 설비. 그 다음에 우리가 밖에서 보는 이런 뭐 공구들도 좀 나오고, 근데 조금 범위가 넓어. 얘는 차이가 우리 두고 이 뭐라 그럴까 계산이나 이런 게 없는 반면에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좀 뭐 심벌, 공구 뭐 여러 가지들 좀 해야 되니까 우리 할 내용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근데 얘네도 어차피 나오는 건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그대로 우리 누구 좀 우리 누구 그냥 보고 아 요렇게 나오면 요런 거 나오면 요게 답이구나, 요런 거 나오면 요게 답이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 누구 캐치만 하시면 돼요. 아 요런 거 나왔을 때 요게 답 이런 식으로 캐치만 좀 하시면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점수가 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요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요게 2020년까지는 얘가 우리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우리가 여태까지 쓰던 우리도 기준이 있어요. 전기 설비가 우리 전기 쪽에서 뭐라 그러냐, 법규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기에 대한 법이에요. 법으로 자 요거는 요렇게 해라, 요건 요렇게 해라,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기 설비를 할 때, 공사를 할 때, 그래서 전기에 대한 설비를 할 때, 시공하고 공사를 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이 있는데 이게 2021년 1월 1일부로 바뀌어요. 2021년 1월 1일. 자, 1월 1일부로 한국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한국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 전기설비 우리 누구 전기설비 규정으로 규정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내용들이 좀 많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잘 나오던 파트들이 있어요. 잘 나오던 파트 중에 하나가 180도 바뀌니까 이제 그 문제들이 싹 다 사라져야 돼요. 시험 볼 때마다 한두 문제씩 꼭 나오던 게 있는데 걔가 싹 사라지고 아예 새로운 이제 신규 규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규 규정을 공부해야 돼요.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예전에 우리 누구 공부할 때 우리는 뭐 R상, S상, T상 뭐 이렇게 얘기해서 3상이면 RST, 중성선 N상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RST상이라는 게 L1상, L2상, L3상 이러고 우리도 상이 바뀌어요. N상은 중성선은 그대로 뉴트럴상 가고 전선도 흑적, 청, 녹 뭐 흑적, 청, 그다음 뭐 백색, 회색 뭐 이런 거였는데 색깔도 다 바뀌어요. 뭐 황색하고 회색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색깔 자체도 다 전선 색깔이 바뀌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없어지고 신규로 나오는 것들 제가 책에다 교재에다 우리 바꿔놨어요. 실어놨고 또 바뀌는 게 누구냐, 우리 절연저항에 관련된 거. 절연저항이 기존에 있던 내용이 싹 다 바뀌어요.
변경. 그래서 기존 절연저항 내용이 싹 다 변경되니까 기존에 있던 절연저항에 관련된 우리 누구 내용들은 거의 다 버리셔야 되고 그중에 뭐 한두 개, 두세 개 이 정도 빼놓고는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그래서 싹 우리 내용 자체가 바뀌는구나. 시대가 변해가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특히 우리 전기 법이나 설비 같은 거는 시대는 많이 발전해서 나갔는데 내용들이 아직도 옛날 게 많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관련된 것들은 옛날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다 지금은 이제 좀 바뀌고 없어져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걸 많이 한꺼번에 바꾸면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못 봐. 바뀌면 나는 새로운 문제 나오면 우리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본 못해도 한 두 문제, 세 문제는 이런 신규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당분간은. 우리 바뀐 규정을 가지고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오지 않을까. 한 두 문제씩은 우리 기본으로 좀 봐요. 절연저항하고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 내용도 다 180도 바뀌어가지고 얘도 기존에 알고 있던 과전류 차단기 내용을 다 변경해가지고 실어놨어요. 책에다가. 실어놨으니까 변경된 기준 가지고 그 다음 예상 문제도 몇 문제 실어놨으니까 그 예상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만약에 되면은 제가 추가 자료로 뭐 문제를 좀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운받을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왔던 게 매번 시험에 나왔던 게 누구냐? 접지예요. 접지. 이제 접지공사라는 말이 뭐로 바뀌었냐? 접지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접지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접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싸그리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3종 접지, 뭐 접지 저항, 접지선 굵기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싹 다 없어졌어요. 싹 다 없어지고 이제 아예 뭐 개통 접지냐, 보호 접지냐, 필요 시스템 접지냐, 또는 우리 누구 종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단독 접지냐, 우리 누구 공통 접지냐, 우리 누구 복합 접지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 누구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접지공사가 바뀌면서 요게 시험에 우리 항상 출제가 한두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됐었어요. 한두 문제 무조건 출제되던 파트가 아예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요거하고 이제 얘네들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계속 만들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요것들을 바뀌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예상 문제 여태까지 기능사 수업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기능사에는 요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고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간단한 거 전선의 굵기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예상 문제를 좀 만들어서 넣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 정도 선에서 본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문제 나오면 그 문제 나온 것들 이제 우리 두고 복원해가지고 걔네들 계속 풀어드려야 될 거니 이런 형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은 어차피 손 못 대요. 바뀐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나중에 거기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좀 추려보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당분간은 뭐 그렇게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나는 안 바뀐 거 갖고 그냥 점수 뽑겠다 그러면 바뀐 부분들은 잠깐 제껴놓고 안 바뀐 부분들을 확 파도 돼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누구 문제를 좀 많이 찾아내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전기 설비도 어떻게 보면 점수를 좀 벌기엔 제일 수월한 과목이었는데 얘가 바뀌면서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신규 문제들이 꼭 한 두세 문제는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전기 기능사는 제가 그냥 여태까지 강의를 하면서 보지만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마음 먹고 하면 좀 짧게 하면 한 달에 우리 보름 한 달이면 끝나요. 보름 한 달만 해도 이거 다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면서 자기가 빨리 우리 기준 잡는 거예요. 자, 요거 하는데 요 내용이 내가 어려워. 우리 패스 빼버리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쪽 파트는 잘 나오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되겠죠. 요거 아닌데 시험에 뭐 관연도에 하나 있다, 두 개 있다, 기출문제 요거밖에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다 외울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면 그 하나 나온 문제를 외우는 게 더 편해. 내용 요점 정리가 많으면 다 볼 필요 없고 차라리 요 문제는 이렇게 나온 게 한 번밖에 없어. 그러면 그 문제하고 답을 외워버리는 게 이 내용 안 봐도 되잖아.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관연대 기출문제가 딱 두 문제밖에 없어. 요거하고 물어본 게 딱 두 문제밖에 없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그 표를 뭐 암기하고 이럴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요거 빼고 요거 나오면은 요게 답, 요거 나오면 요거 답. 이렇게 두 문제 있으면 아예 그냥 답을 외우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시간도 단축되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관연대 요건 하나밖에 없다. 요거는 우리 누구 두 개 물어본 게 이런 게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 한 번씩 우리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 시간에 제가 해드렸던 거를 나중에 이제 뭐 하면서 문제풀이나 기출 때
다시 또 계속 우리 리바이벌 복습을 해줄 거예요. 아, 요거 이렇게 해서 요런 게 그래가지고 요게 답이라고 얘기를 했죠. 계속 리바이벌 해줄 거니까 들으면서 이제 우리 나중에는 뭐, 아, 이 지겹네. 이거 또 이 얘기하네. 할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계속 복습시켜 드릴 거니까 그러면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틀리게끔 만들어 드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한번 우리도 내가 마음 먹고 딱 그냥 우리 한번 시작했으니까 마음 먹고 한 보름 한 달만 한번 바싹 해보지 시험 보기 전에 한 달만 준비해도 제가 보기엔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필기를 좀 준비하시자는 얘기예요. 필기 준비하시면 요 정도 해가지고 우리도 한 36개 맞는 거는 제가 마음 먹고 그냥 하면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거 좀 빼고 간단한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우리도 어려운 거는 한 번만 하시라 그럴 거예요. 제가 이거 할만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좀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도 이론에 대한 우리 OT라 그럴까요? 그냥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 1차가 우리도 1차가 60문항. 자, 60문항 우리 누구 사지선다예요. 그러면 우리 누구 4개 중에 하나 찍으면 돼. 4개 중에 우리 누구 우리 맞는 거 답 찾는 그냥 찍기 문제가 우리 누구 60문제로. 자, 요 중에서 36개라 그랬죠. 합격이 36개. 자, 36개 이상이면 합격이더라. 2차는 그럼 무슨 시험을 보냐? 2차는 실기예요. 실기 작업형이에요. 내가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누구 배관 작업, 배선 작업,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이런 시퀀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얘도 실기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우리 실기 이론 강의를 좀 찍어놨으니까 아, 실기 때는 이런 거 하는구나. 실기 때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제 이제 우리 누구 배관 작업, 배선 작업 하는 것들도 보여드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배관하고 나중에 동작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고 시험 볼 때는 무슨 주의사항들이 있고 요거 하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구나. 설명을 다 우리도 중간중간 해드리니까. 그래서 실기는 무조건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을 해야 되고 요거는 처음에 요거 우리 손에 익지 않은 사람들 내가 처음에 그냥 이론은 동영상 보고 금방 해가지고 내가 조금 하니까 금방 붙었어. 근데 실기 작업형을 하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손에 익지 않으면은 시간 내에 못 끝내요. 단점이 우리 누구 이 손이 좀 우리 내가 손재주가 있다 그래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4시간 반 안에 끝내려고 그러면 조금 서둘러야 되고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한번 우리 그냥 한번 뚝딱 만들어 봤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작업형은 요거는 연습이 중요해요. 연습이. 그래서 연습에서 반복 연습 몇 번 해보고 내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요거 이렇게 하네 요거 조심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론상으로만 하면 내 손에 익지 않으면 공구를 안 만져본 사람들은 손에 익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작업을 좀 해봐야 돼. 실제 작업을. 그래서 만약에 우리 누구 요거 이론상으로만 나는 가능하다. 우리 집에다가 제어판 합판 걸어놓고 집에서 나는 연습이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자 우리 집에서 연습하시면 되고 요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필기 시험 붙으신 분들은 인근에 우리 전기기능사 실기 작업형 우리 연습하는 데 있어요. 환급과정 하는 데들도 있고 트레이닝 하는 데들도 있으니까 우리 이론상으로는 요걸로 우리 해결이 됐어. 그러면 한번 나는 작업하는 데 있으면 가가지고 우리 한 번씩 연습해보면 되겠죠. 한번 연습해보고 아니면 이렇게 하루 단위로 내가 한 번 연습하는데 한 10만 원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좀 비싸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 번 연습하는데 자재 같은 거 대주니까 연습하는데 10만 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한 번, 두 번만 해보면 되겠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해보시면 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손에 다 익은 것들이라 금방 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작업 시간 4시간 중에 한 1시간 반이면 다 끝내요. 1시간 30분이면 다 끝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내가 우리 주업으로 하시던 분들 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금방 끝내요. 금방 끝내고 우리 뚝딱해 가서 그냥 빨리 끝내고 금방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손에 익냐 안 익냐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4시간 반 안에 못 끝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몇 번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연습을 해보고 주의하실 점. 선 연결할 때 어떤 거 우리도 결선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 주의사항들 꼭 숙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뭐를 갖고 가야 되는데 준비물들 꼭 우리 체크해야 되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건 이론상으로 다 우리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아마 실기 준비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어요. 대신 내가 연습이 얼마만큼 됐냐 이거는 연습이 우리도 얼마만큼 됐냐가 당락을 결정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해가지고 우리 1차하고 2차 전기 기능사에 대한 거 조금 그래도 좀 알아둬야 될 것들 좀 설명드렸으니까 1차 우리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2차는 어차피
1차 패스하지 않으면 2차는 못 가. 맞아요. 그러니까 1차 패스하는 게 우선이에요. 먼저 여기다가 이제 집중을 하고 여기다 집중해가지고 여기다가 좀 우리 뭐 한 달 정도 바싹 해가지고 시간 투자 좀 해가지고 한 번에 싹 끝내고 그 다음에 실기 접수한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한 번 해가지고 또 바싹 끝내면 되겠죠. 간단하게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처음 하는 사람이 충분해요. 전기기능사는 내가 우리 한 번에 1차 시험 우리 한 번만에 다 패스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기기능사 좀 준비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머지 내용 추가적인 내용들은 본 강의 때 저랑 같이 또 얘기를 해가면서 본 강의 때 제가 이제 계속 좀 트레이닝 시켜드릴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뭘 봐야 되고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추가적인 내용 드리도록 하죠. 자, 첫 시간 우리 전기 기능사에 대한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했으니까 요 정도 갖고 나중에 이제 한번 시험 보고 저랑 같이 진도 나가면서 어떤 게 중요하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 우리 한 번에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계속 길잡이를 해드릴 테니까 따라만 오시면 돼. 따라만. 그 다음에 보기 싫은 건 버리셔도 돼. 굳이 보라고 안 하니까.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첫 시간 간략하게 전기 기능사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